그리고 그 메디케어를 갖다가 소셜 시큐리티 본부에 신청하실 때는 거기 메디케어에서는 본부에서는 메디케어 A, 파트 A, 파트 B 이렇게 해가지고 메디케어는 그 카드에 A와 B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는 메디케어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정부가 제공하는 카드예요. 예,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라고 같이 적혀 있는, 그러면 거기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써 있는 넘버와 함께, 메디케어 넘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메디케어 카드가 우송될 것입니다. 예, 그러시면은 그거를 이제 꼭 잘 보관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실 때나 의사를 방문할 때 꼭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파트 D라고 합니다. 그거는 파트 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 B는 카드, 메디케어 카드에 나왔죠. 그러면 파트 D, 그거는 약을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거는 파트 D라고 하는데, 소셜 본부에서는, 메디케어 본부에서는 메디케어 카드 A 앤 B에 대한 카드만 하나를 발행해 드리고, 파트 D는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 D는 여러분들이 메디케어 A, B 카드를 받으시고 파트 D는 따로 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따로 본인이 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소셜 본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 D를 관할하는 그런 회사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파트 D도 메디케어 본부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근데 메디케어 본부에서는 파트 D 카드는 발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케어 그 본부에서는 파트 D를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정된 회사, 지정된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게끔 그렇게 정부가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 D를 따로 그 파트 D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면은 파트 D 카드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인 그 시니어들이 파트 A, B하고 또 약 그 보험을 받는 그 혜택을 받는 파트 D는 같이 이제 나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같이 나오지 않고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D는 또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트 D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케어 A, B와 똑같은 적용으로 이것도 그 석 달 지나고 나면은 또 벌금을 묻게 됩니다. 그것도 파트 D는 또 벌금을 또 따로 또 벌금을 적용을 해요. 약보험을 늦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또 많이 늦게 하시면 거기도 또 페널티가 묻게 됩니다. 그럼 페널티가 뭐 소셜 A, B도 늦게 했고 파트 D도 늦게 했다고 하면은 벌금이 두 군데가 다 매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파트 D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예, 그것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 본부에 허가받은 그 취급하는 보험회사에다 이제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신문 같은데 이런 컴퓨터나 온라인을 보면은 파트 D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 우리가 그 취급한다고 하는 보험회사들이 많이 선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그 파트 D 보험을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많은 전문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인들이겠죠. 예, 그럼 전문인들의 또 광고, 아마 신문 광고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내가 가까운 뭐 친구라든지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이미 또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회사의 명성 어떠냐, 뭐 잘 해주느냐, 보험이 뭐 괜찮냐 하는 거 여러 가지 그걸 물어보시고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또 그분들에게 그 보험회사 소개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어떤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든가 소개되는 그 파트 D를 취급하는 회사, 그것이 소위 요새 말하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신문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그 어드밴티지를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회사는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위 우리가 말해서는 파트 C라고 합니다. 근데 파트 C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트 D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내가 약보험을 들기 위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알고 싶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취급하는 전문인들에게 만약에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약보험 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잘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A and B, A and B, 그게 원래 메디케어 보험입니다. A는 뭐냐?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에 내가 연관된 어떤 뭐 치료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렇게 병원과 연관된 그런 어떤 내가 그 진료를 받았을 때에 파트 A라고 하는 부분이 커버를 하는 것이고, 닥터 오피스, 보통 우리가 의사들을 방문한다거나 간단한 무슨 어떤 뭐 예방주사를 맞든가 또 무슨 감기가 걸리셨든가 해서 간단한 의사를 방문할 때에는, 그래서 의사, 닥터 오피스에 대한 것을 커버하는 것은 우리가 파트 B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B, 그래서 메디케어 본부가 제공하는 것이 A and B예요. 그래서 근데 메디케어 본부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면은 모든 것이 100% 혜택이 되느냐? 아닙니다. 메디케어 A and B는 정부, 그러니까 즉 정부에서는 여러분에게 80%만 커버를 해줍니다. 모든 병원 진료 비용에 80%만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20%, 20%는 본인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80, 톤이라고도 소위 말하죠. 그래서 80%는 정부에서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를 해주고 20%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의 본인 부담금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이 또 뭐냐면은 그것이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라고 하고 또는 메디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메디갭이나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는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20%, 이 20%를 내가 이 취급을 하는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20%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페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0%는 나라에서 연방정부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20% 내가 내야 할 돈은 내가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를 들었든가 메디갭을 들었을 때는 그 바로 서플리멘트와 메디갭을 취급하는 또 회사에서, 이것도 연방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20%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따로 드시기 때문에 보험료를 또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쉽고 파트 D 약보험을 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예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은 편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르기에는 파트 C라고도 합니다. 근데 파트 C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 명칭이 아니고 파트 C에는 뭐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파트 C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 규정은 A and B 그리고 D, A, B,
D는 반드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벌금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이 메디케어의 제일 중요한 기본 상식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는 여기서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막 꼭 이건 내가 법적으로 요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드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건 아니고 A and B를 먼저 받으시고 D가 필요할 때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취급하는 전문인들을 컨택하셔서 물어보시면 상세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시니어들의 기본 메디케어 상식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게 불이익을 당하지 마십시오. 좀 뭐 몰라서 나 늦게 했다. 뭐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늦게 했다. 나중에 늦은 후에는 어느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법적인 퀄리티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이게 늦게 한 그에 대한 페널티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동안 그게 뭐겠어요? 여기서 그런 말을 이제 쓰고 싶진 않은데 결국은 내가 메디케어를 안 쓰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보험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메디케어 벌금 규정은 어떨 때는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화도 나시고 어떨 때는 또 불평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법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에 대한 보험료, 메디케어에도 보험료가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무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메디케어의 보험료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지를 하는데 만약에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보험료를 그 연금에서 공제하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메디케어 가입할 때에 물어봅니다. 이 돈을 본인이 직접 낼래느냐 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하고 이제 그 메디케어를 받을랬느냐 그건 물어봤을 때 그건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연금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연금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연금은 조금 뭐 줄어들겠지만 어차피 뭐 내가 그걸 다 받아도 내가 또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받을 그 기간 동안엔 본인이 직접 내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내셔야 되는데 그게 뭐 한 달 단위로 오진 않고 아마 내 생각에 분기별로 오는 것 같아. 석 달마다 이렇게 한 번에 석 달치가 한 번씩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 여러분들이 꼭 무슨 뭐 알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 할 때에 뭐 언제 내겠느냐, 뭐 이렇게 내겠느냐, 저렇게 내겠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게 하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이제 빌은 뭐 소셜 연금에서 공제하든 또 나한테 직접 빌이 오든 그것은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한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메디케어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메디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디서빌리티. 디서빌리티. 이 모든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디서빌리티 불구자다. 이렇게 그 인정이 됐을 때에 메디케어 본부에 소셜 본부에 신청하시고 소셜 본부에 연락하시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 혜택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뭐 또 그 어떤
병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서는 이거 루게릭 병이라고 하죠. 근육이 이렇게 마비되고 막 이래서 뭐 손도 떨고 이렇게 되는 루게릭 병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투석이라고 하죠. 이 피를 거르는 걸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엔드 스테이지 피리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투석에 해당되는 그런 질차를 받았을 때에 소셜 본부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아마 소셜 본부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제 조사해보고 그것이 인정되면은 아마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메디케어 그 나이가 되고 시니어가 되면은 반드시 요 기본 상식, 이거 기본이에요. 그냥 요건 기본 상식이니까 요 정도 기본 상식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전문 그 프로페셔널들하고 이렇게 전문인들하고 컨택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 만약에 기본 지식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질문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하실 때에 꼭 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 정도의 기본 상식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전부 메모해 놓으세요. 어떤 질문이 되든지 말든지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궁금하고 본인이 항상 또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메디케어 가입하실 때에 모든 걸 준비를 하셨다가 질문을 어떤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인하고 컨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 하십시오.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상상 저런 상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잘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전문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의 질문을 하셔서 완전히 잘 터득하시고 또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파트 D 약을 가입하실 때에는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건강,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모든 약이 종합적으로 커버가 되는지. 왜냐하면 모든 보험이 다 100% 커버가 되지 않아요, 약은. 더군다나 비싼 약일수록 보험료가 싸면은 또 커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트 D 약보험을 들으실 때는 싼 거, 가격이 싸고 보험료가 싸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내가 필요한 약이 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 없는 또 속상하지 않는 그런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뭐가 부족했던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찾으셔서 그러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그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꼭 적으셔서 잊어버려요. 적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복용하는 약 이름 다 적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후회 없는 보험. 그리고 만약에 또 조금 실수하셨더라도 괜찮아요. 또 매년 또 이 10월 15일이면은 또 바꿀 수 있는 또 항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첫 번부터 요 기본 상식을 아신 다음에 천천히 질문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완벽한 보험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기초 상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설치하시고 뭐 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셀폰이라든가 이런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설치하시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설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도 메디케어에 대한 박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부족하나마 요 간단한 기본 상식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만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땡큐.